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에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13일이죠. 오늘이 10월 13일인데요. 오늘이 뭐냐? 바로 오늘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법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늘 푸른 한국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우 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소시효 6개월이 너무 짧다. 지금 이런 주장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랬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의원들이 선거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영부영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가죠. 예.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소위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가려내는 거는 이 공소시효를 일정하게 6개월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회 임기 동안에 해야죠. 네. 원칙을 하려면. 임기 내내 적용이 돼야 된다. 임기 내내 그건 적용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네. 죄를 지는데 6개월만 묘하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일반 형사범도 죄를 져놓고 6개월만 잘 피하면 그 사람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선거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아예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따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형법으로 하잖아요. 예.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르지만은 대개 국회의원 당선자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잖아요. 그 선거 기간 내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예. 그 뇌물죄로 적용하면 그건 문제는 다른 거고. 그건 법적이 다른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알겠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공소시효가 임기 내내 해야 하지만은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위축이 된다.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임기가 1년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이상은 임기의 반이나 2년 이하는 이 정도는 조사기간을 선거법 위반 조사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을 때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방법을 좀 강구하실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정안을 내셨죠? 공소시효 연장 개정안을 내면 되지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안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 여론들이 없이는.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요게 또 묘하게 시기적으로 공천 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계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세 분은 지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이게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야당이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정치 공세다, 제1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기소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이 눈으로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무슨 내용으로 기소된지 모르지만은 공천 협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법 죄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죠. 아주 나쁜 죄질이죠. 근데 그걸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한 건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의 잣대로 볼 때는 안 맞죠. 상식의 잣대로 보면 이건 맞지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후보 출마하는데 그 저기 가면 안 된다, 딴 저기 가라, 안 그러면 뒷조사해갖고 사달 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선거법죄 후보 소위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면 예. 그렇다 이거죠. 우리 내용 뭐 자세히 검찰은 모르지만. 뭐냐면 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언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조언 정도가 그냥 진구지간에 술 한잔 먹으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전화로 대놓고 너 그런 말 안 들으면 사달난다 뭐 뒷조사한다 이는 완전히 공갈협박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신문에 있는 걸로 보면. 예. 근데 그걸 무혐의 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런 거는 야당 대표 기소 내용이 안 알려져서 예. 그 내용이 어떤 건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선거 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기소하고 그런 거는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이 내용을 아니까 뭐 자기네들이야 할 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거법은 국민이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럼 뭐 그런 지금 기소 안 된 것 중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거든요. 예.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야권 단일 후보라고 실컷 주장해 놨는데 본인은 검찰에 가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러니까 그 증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수사할 때 여야의 형평을 맞추는 거는 형평을 맞춘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당 몇 명이 야당 몇 명 그게 죄질에 따라서 기소하고 안 하고 해야지 숫자 맞추기 노름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원래 이재호 의원께서는 워낙 그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셨는데 이 얘기를 안 여쭤보면 안 되죠. 예. 지금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정치권 주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정현 대표 말씀은 그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고요. 이미 뭐 청와대 신부로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정치권의 사정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미 시대 여론이 돼버렸잖아요. 왜냐 그러면 현재 정치적 모든 비리나 부패나 권력의 부패나 뭐 정치의 불합리 이게 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패나 부정도 면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100번 해본 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정당 선거제도 이대로 두고 여야 1대1로 붙어서 뭐가 정치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뭐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이런 소리 하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부패가 없어졌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습니까? 여권이 권력만 잡으면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이외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언급이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실제 현실적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미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치권 안에서 이정현 대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정리가 아니라고 취임 일성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통령 말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모두 개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 뭐 한가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요새 좀 한가하십니까? 우리 이재호 사람들이야말로 한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 자기네들이 이대로 가면 무슨 대통령이 될 줄 아는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나라를 이끌 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보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치고 포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네들이야말로 한가한 사람이에요. 국내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이 삼정에 있습니까? 대기업의 노조 파업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는 국제적인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연일 권력형 비리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하잖아요.
미르, K스포츠 그렇게 떠들면서 야당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집어내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 회의만 거대시켜놓고 그거 하나 사퇴 못 시키잖아요. 그런 야당의 지도자들이 무슨 대선 운운하고 정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현역을 떠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눈이 더 씌울 때가 많죠. 예. 권력이 더 씌울 때도 많고 하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통령 되면 여야가 조화롭게 갈등 없이 해결이 되나요? 그러잖아. 여당 청와대 눈치 봐야 되고 야당 다음 대선 이기기 위해서 5년 내내 싸워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냥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뭐 20 몇 프로다 10 몇 프로다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앞날 생각해야지. 예. 그래 놓고 뭐 개헌이 뭐 어떻다 저떻다 진짜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몇 번 해봤다고 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이었고요.